당캐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캐TV의 권캐입니다. 당구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 당선소 두 번째 시간이죠. PBA 랭킹 2위인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는 선수기는 하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무대와 또 다른 무대에서 활동을 했던 만큼 그 첫 시즌, PBA에서의 첫 시즌 성적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죠. PBA 선수 소개 프레데릭 쿠드롱. 현재 이 사진은 4차 대회였던 TS 샴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그때 마침 추석이었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트로피를 든 사진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지만 한복 입고 트로피를 드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색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시즌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첫 번째 대회 파나소닉 오픈에서는 9위. 아무래도 압박이 좀 많이 컸겠죠. PBA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도전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세계 탑랭커 중에서 넘어온 선수는 쿠드롱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쿠드롱 선수가 독주를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압박감, 그런 중압감 쿠드롱 선수도 속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는 9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9위, 그리고 세 번째 대회에서 이제 웰컴 저축은행 PBA 챔피언십이었죠. 예선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64강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4차 대회 만에 TS 샴푸 PBA 챔피언십에서 우승. 그리고 다음에는 또 바로 예선 탈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대회를 할 때 전 대회 우승자나 전 대회 준우승자가 그 다음 대회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회였던 SK 렌터카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8위, 그리고 마지막 대회였던 웰컴 저축은행 PBA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위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대회 에버리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대회에서 1.747, 두 번째 대회에서는 2점을 넘겼고요. 세 번째 대회에서는 이닝 수가 좀 적었습니다. 40이닝, 다섯 번째 대회도 40이닝 적었던 관계로 에버리지를 특별히 짚어보지 않겠습니다. 우승을 할 때는 2.314의 에버리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점대, 마지막 대회에서는 1.857을 기록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 싶었을 때는 자신의 시즌 에버리지가 2점대를 넘겼었거든요. 2.0 몇 정도 해서 2.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가 마지막 대회에서 1.857을 기록하면서 시즌 에버리지가 1.9대로 약간 내려앉으며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하이런은 19점짜리가 한 번, 또 12점, 12점, 그리고 여기가 투포인트 뱅크샷으로 몇 점을 득점했는지인데 우승을 차지할 때 62점을 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는 58점, 58점. 6차와 7차 대회에서는 이게 지금 5위를 기록했으니까 경기 수가 5번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득점이 좀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58점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퍼센티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승을 차지할 때는 뱅크샷 득점률이 18%였던 게 6차 대회에서는 27%로 올라가고 또 7차 대회에서도 22%로 점점점 높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공타율이죠. 공타율은 첫 번째 대회에서 42%, 그리고 두 번째 대회에서는 33%로 굉장히 낮아졌다가 아무래도 예선 탈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던 3차와 5차 대회에서는 50%대로 올라가고 이거 보시죠. 우승을 차지할 때 무려 29%, 30%가 안 되는 공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쳤으니까 우승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렇게 잘 쳐도 상대 선수가 더 잘했을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쿠드롱 선수는 이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대회였던 6차와 7차에서도 39%와 41%로 상당히 준수한 공타율을 보여줬습니다. 5뾰족 퍼센트, 장타율이죠. 5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가 쭉 나오고 있는데 2차 대회 딱 한 번 장타율이 9%고 나머지는 전부 두 자릿수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BA 선수들의 전체적인 장타율을 쭉 살펴보면 8점 후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쿠드롱 선수는 제일 못 친 게 9%대고 나머지는 전부 10%가 넘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서바이벌 때 성적, 그리고 세트 경기일 때 성적, 합산 성적입니다. 서바이벌 때 에버리지가 1.878, 하지만 세트 경기일
때는 2.053으로 높아집니다. 쿠드롱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바이벌은 조금 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압박감이 크다. 자신은 그동안 1대1 경기를 훨씬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1대1일 때 마음이 훨씬 더 편하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세트 경기를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세트 경기 1대1일 때 가장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높은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산 에버리지는 1.976, 19점의 하이런 그리고 12점의 하이런. 세트 경기에서 뱅크샷이 서바이벌 때는 112점, 세트 경기에서는 166점, 합쳐서 278점입니다. 뱅크샷 득점률은 21%, 공타율이 합산해서 38%고 장타율은 서바이벌 때나 세트 경기 때나 비슷하게 14%, 장타율 1위입니다. 에버리지도 1위고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쿠드롱 선수의 승률 16게임을 했으니까 16게임 중에 12번을 이겨서 승률은 75%가 나오고 있습니다. 32강에 오른 선수들의 세트 경기 평균 승률이 61.5%인 거에 비하면 약 13.5%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13%나 더 높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75%의 승률, 이 선수는 무조건 75%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선수가 한 시즌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세트 경기에서 16게임을 하게 됐고 12게임을 이기게 돼서 75%가 나왔다라는 뜻이죠. 어떤 선수와 붙어도 75%라는 건 아닙니다. 결과를 보니 75%가 나왔다는 거죠. 세트 승률은 약 67.7%, 3분의 2보다는 약간 높죠. 42세트를 따냈고 20세트를 내줬습니다. 이것도 평균은 56%인 거에 비하면 11% 정도가 더 높습니다. 1세트 승률이 무려 16개 중에 14개로 87.5%, 압도적인 1위군요. 1세트는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둘의 차이 약 33% 정도가 차이 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네요. 2세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따낸 게 3개 정도 줄어들고 잃은 게 3개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승률도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68.8%로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고 3세트 넘어가게 되면 50%대로 좀 내려옵니다. 그리고 4세트 가게 되면 다시 약간 반등을 해서 63%. 5세트에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2번 경기를 했는데 5세트에서 다 지게 됐습니다. 6세트까지 간 게 딱 한 번 있죠. 결승전에서 강민구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겨서 100%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세트까지 간 경기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네요. 쿠드롱 선수의 세부 지표, 이것도 본선 기록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376이닝, 이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3세트나 4세트 경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풀세트까지 가지 않고 금방금방 경기를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72점을 득점하는 가운데 약 600점 정도를 내줘서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를 많이 펼쳤다라는 뜻이겠죠. 에버리지가 2.053, 이게 32강까지 오른 선수들의 평균인데 0.5가 넘게 높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어떻게 0.5가 높습니까? 선수들끼리의 그랜드 에버리지가 0.2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0.3, 0.4까지 차이가 나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상위 32명 선수의 평균보다 0.5 정도가 높다라는 건 한두 차원 다른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PBA 시즌 에버리지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오성욱 선수, 모랄레스 선수, 마르티네스 선수, 카시도 코스타스, 강민구 이런 선수들보다도 에버리지가 0.3 정도가 더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만큼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타가 54개가 나왔고 퍼센트가 14.4%고 32명의 선수의 평균 8.4%보다 약 6%나 높습니다. 정말 놀랍죠. 일단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많은 장타를 쏟아낸 게 또 쿠드롱 선수다라고 볼 수 있고, 뱅크샷 비율은 19%인 평균에 비해서 약 2.5%가 높다.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장타시 에버리지, 즉 5점 이상의 장타를 쳤을 때 에버리지는 몇 정도가 나오는가, 장타를 한번 치기 시작하면 몇 점 정도에서 끝나는가를 평균적으로 묶어본 겁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건 당연히 이 뾰족이니까 2득점, 다득점이라고 하죠. 다득점 시의 에버리지입니다. 장타율도 중요하지만 장타를 쳤을 때 에버리지가 몇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지 그 선수의 공격력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장타율 곱하기 장타 에버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옵니다. 쿠드롱 선수가 그렇게 하면은 0.9 몇 정도가 나오고 다른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0.7 몇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선수의 공격력이 높다 낮다도 볼 수 있고 공격 유형도 볼 수가 있겠죠. 일발 장타 타입이냐 아니면은 여러 방 날려서 상대 선수를 괴롭히는 타입이냐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쿠드롱 선수는 뭐 일단 장타 에버도 엄청납니다. 6.759 약 6.76 정도가 나오고 다른 상위 32명의 선수들의 평균은 6.41 정도가 나옵니다. 0.3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다득점 시 에버리지도 4점에 가깝습니다. 일단 2개 이상 치기 시작하면 4점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선수들은 3.5, 0.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공격력의 차이가 나는데 요런 차이가 이런 또 장타율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에버리지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거겠죠. 싱글은 단타입니다. 단타는 72개로 20.5, 정확하게 20.5로 상위 32명의 선수들과 똑같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타가 122개로 32.4%, 32위 평균인 42.5%에 비해서 약 10% 정도가 낮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죠. FSM, Fail 샷 메이킹, 즉 상대 공타율인데 상대 선수가 어느 정도의 공타를 기록했는가. 경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수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선수의 스타일상 다음 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 선수는 평균적으로 다음 공이 상당히 어렵게 오는구나, 아니 이 선수는 평균적으로 다음 공이 좀 열리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FSM은 39.6%로 32위 평균인 43.8%에 비해서 낮다. 즉 어느 정도는 좀 공을 편안하게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드롱 선수는 상대 선수가 득점을 5점을 하면 10점, 11점, 12점으로 갚아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쿠드롱 선수가 1, 2, 3, 4, 5세트 때 어느 정도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베스트 게임 에버리지, 한 경기 전체 에버리지 가장 높은 게 3.222가 나옵니다. 아주 높은 에버리지죠. 여기가 베스트 세트 에버리지입니다. 그래서 1세트 베스트 세트 에버리지가 쿠드롱 선수가 3.75, 2세트에는 5.0, 3세트에서도 3.75를 한 차례 기록했고 4세트에서는 다시 5점대, 즉 3이닝 만에 끝냈다는 뜻이죠. 여기는 세트 득점, 여기는 세트 이닝, 여기는 세트 에버. 1세트에서는 총 221점을 득점했고 106이닝에 걸쳤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2.085가 나옵니다. 1세트부터 2점대를 기록을 한다는 건 상대 선수에게 엄청난 압박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1세트를 가장 어려워해요. 실제로 에버리지가 아주 낮게 나오지는 않지만 1세트에서 전반적으로 득점도 잘 안 나오고 테이블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긴장감도 어느 정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쿠드롱 선수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에버리지는 2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트로 넘어가면 살짝 내려가긴 하는데 1.885, 다른 선수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에버리지죠. 3세트도 넘어와서는 1.832, 그러다 4세트로 오게 되면은 2.894인데 이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모든 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3, 4세트 때 에버가 올라갑니다. 그때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뜻이겠죠. 긴장감도 어느 정도 풀리기는 하고 경기하기 딱 좋은 상태로 긴장감이 만들어지면서 에버리지가 올라가는데 쿠드롱 선수는 가뜩이나 높은데 3세트만 해도 1.8인데 이게 무려 0. 몇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이 올라가면서 2.894의 놀라운 에버리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32강까지 올라온 선수들의 이제 평균과 쭉 살펴봤을 때는 이미 이때도 0.6 정도가 차이가 나고, 여기에선 0.45, 여기에서도 0.3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서는 1.2가 차이가 나니까 쿠드롱 선수와 경기를 할 때는 이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3세트 때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약점이다, 단점이다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쿠드롱 선수와 경기를 할 때는 매 세트, 매 이닝 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